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방세로 넘어가서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취득세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취득세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 한 세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많으면 네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네 문제가 나올 때는 등록 면허세와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취득세는 뭐 세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고 기본이 되는 지방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를 공부할 때는 조금 목차를 잡아놓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핵심 이런 내용 구성을 보면요. 제일 먼저 취득세 개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의의라든지 또는 성격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룰 텐데요.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인사말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의 당사자죠.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취득세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우리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한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서 납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의무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이때의 납세의무자를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에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번 2023년도 개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꼭 좀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죠. 우리 부동산세법은 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하겠다. 보유하고는 이러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과세하겠다. 이러한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봐두시고요. 특히 뭐 취득세 과세 대상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확인만 해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에서 이렇게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방세법에서 말한 취득이 뭐냐라는 취득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 개별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분 종합 문제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간주 취득이라는 것이 취득세에서 독특한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요 간주 취득은 취득세에서만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간주 취득의 종류와 특징을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세 대상을 취득했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비과세는 글자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이죠. 역시 이것도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우리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과세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취득세 비과세 이 종류, 요건, 요 정도는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을 확정이 되면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죠? 이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과세 표준과 우리 신고 납부 기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취득 시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되고 특히 이번 2023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취득 시기에서 여러분이 원칙과 예외를 좀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시기 확정돼서 납세만 성립되면 이제 우리는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는 거죠. 자, 모든 조세는 예외 없이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취득세 과세표는 올해 이번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본적인 취득세 과세표를 하는데 이때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매매 등을 한 유상 취득일 때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증여 등에 의한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의 취득 당시 가액 이런 무상 취득 당시의 바로 가액이라든지 또는 우리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든지 또는 간주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제하는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확정이 되면 이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세율은 여러분 기본적인 표준세율이 있고요.
그래서 취득 형태에 따른 표준세율, 그리고 이 표준세율보다 좀 무겁게 과세하게 되는 중과세율. 그리고 어떤 그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세의 적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특례세율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표준세율과 그다음에 특례세율은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뭐 중과세는 특징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취득 유형에 따른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은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이거를 어떻게 납세금을 이행할 것이냐라는 부가징수죠. 특히 이번에 요 신고 납부 및 예외인 보통징수 이 기본 체계에다가 취득세 신고 기한에서 여러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올해 부가징수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취득세 부가징수는 만약에 개별 문제를 못 나온다면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해 주셔야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 26조 취득세 개별 내용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일단 순서상 일단 제일 먼저 총론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취득세가 뭐냐, 그다음에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한번 확인만 가볍게 합시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그냥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당연히 뭐죠? 부동산 등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 그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담세액을 포착하여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취득세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취득세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세금으로 많이 거치는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성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취득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여러분 얘는 행위세입니다. 즉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하는 행위세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럼 이 행위세는 여러분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행위가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다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행위세는 요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유통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즉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물건이 소유권을 뭐 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그래서 그 취득하는 단계마다 부과되는 유통세적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신축했다. 그럼 신축한 건물에 대한 원시 취득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매수로 인해서 취득하는 취득자한테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것이 상속에서 재산이 넘어가면 그 상속에 의한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걸 증여로 인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증여로 해서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를 내겠죠. 이렇게 소유권이 매 이전할 때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면 유통세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뭐죠, 여러분? 응능과세 원칙이죠. 즉 내가 몇 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이렇게 고액의 또는 뭐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내라.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응능과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뭐죠, 여러분? 물세, 대물세 또는 물세라고 했죠. 여러분, 요때 물세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물세랍니다라고 했죠.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물세. 근데 대물세는 여러분 꼭, 즉 물세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얘는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다. 즉 저희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제 명의로 부동산을 여러 개 취득했더라도 각각의 개별 취득한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는 개별 과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물세의 성격상 절대 누진세율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이 병행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실질과세 원칙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사건과 그에 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다르면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하면 여러분 다르면이죠. 그래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준해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 실질 과세 원칙은 당연히 요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세요 라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법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실질 과세 원칙이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요 사실상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이 사실상 객관적 확인이 곤란하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공부상으로 가는 이러한 그 상의 순서를 꼭 좀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더라도 형식적 요건이 뭐라 안 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합시다. 그럼 이거 취득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우리는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뭐라 한다면 실질 과세 원칙이란다. 조세법의 내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등 예외가 아니면 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꼭 좀 기본적인 마인드로 구축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총론, 의, 성격 요 정도 그냥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취득세 과세권은 우리 조세 총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취득세는 누가 보는 거다 여러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그죠? 납세지를 관할하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한다?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은 뭐죠? 광역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리고 이 지방세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서 등장되는 게 뭐죠, 여러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바로 우리 취득세의 과세권자고 특히 여러분 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나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납세지를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납세지, 여기서 지자는 바로 땅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납세지는 우리 납세 의무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 또는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우리가 뭐라 한다면 납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세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를 물어보면 원칙은 어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지방세에서 물어보면 어디 여러분? 그렇죠. 소재지가 되는 거죠. 지방세에서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를 물어보면 항상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소재지다. 그래서 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는 어디다 그러면 소재지가 되는 거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 원칙에 뭐가 있지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 요 교재에서 한번 지금 잠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디다 그러면 소재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재지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의 납세지는 여러분 국부동산 소재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요 국자를 조금 지워주시면 안 돼요. 이거 오타가 나왔네, 여러분. 그래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쪽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납세지 있죠, 여러분? 맨 밑에. 그래서 거기 부동산 소재 앞에 국자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국자를 좀 지워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납세는 어디다면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때 예외, 이 납세지가 불명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니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은은 좀 예외로 3번 정도를 봐주시는데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물건 하나가 이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면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한다. 뭐 역시 뭐 꼭 숙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한다라고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납세 의무자 갑시다. 납세 의무자. 이때 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 법 규정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별표 3개 치면서 여러분한테 꼭 정리해 두세요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총론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과세 원칙이냐면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겠죠.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는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뭐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가 바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슨 상? 사실상이죠.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이 1번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뭐죠 여러분? 형식적 요건인 거죠. 자 이렇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완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 사실상 뭐였다 그러면 취득했다 그죠? 사실상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 말 거냐 그죠?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으니까 사실상으로 뭐였으니까 취득했죠. 그럼 이때 형식적 요건과 사실상 요건이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라? 바로 사실상을 기준에서 가정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비록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니까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에 초점을 맞춰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때 그 취득 물건을 바로 소유한 사람이나 또는 뭐 양수인이 소유자나 양수인이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형식적 요건은 완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거로 보아서 바로 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죠, 여러분. 이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우리 첫째, 거기 건축물 넣어서 여러분, 그죠? 건축물 중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조자,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에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밑줄 좀 쳐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밑줄 쳐볼까 그러면 조자,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걸 저는 여러분 부대 설비라고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가설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요 건축물을 우리는 거기에 뭐라 표현하냐면 주체 구조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주체 구조부. 그래서 여러분 주체 구조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건축물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그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가 돼서 효용 가치를 증가시켰더니 이 건축물에 부대 설비를 설치하면서 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높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대 설비를 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거 꼭 좀 밑줄 치세요. 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임차인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차인, 외의자니까. 그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주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주. 그다음에 건물주 외의자니까 요 외의자는 누구를 말하냐 여러분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임차인이 그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가설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을 때는 이때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할 거냐? 그입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인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뭐 했어도 가설했어도 우리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 임차인인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누구를 건물주를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거 조금 처음 공부하시면 상당히 이 문구를 어려워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인 누가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누가 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가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우리 취득세를 임차인한테 과세하겠다, 임대인한테 과세하겠다, 임대인한테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누가 내라는 얘기야?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임대인이 내라. 설치는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했어도 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해 주십니다. 요게 몇 번이죠, 여러분? 2번이죠? 네, 2번. 자, 3번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도 여러분 이미 공법 등을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일단 주택법상 주택조합이죠.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주택조합을 규율 규제하는 법이 바로 뭐죠? 주택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뭐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죠. 재건축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거고 재건축조합은 기본적으로 뭐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영향을 받죠. 또는 이 재건축조합, 즉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조금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겠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나온 거죠.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나오죠. 자,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죠. 그래서 여기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 자,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죠. 자, 이렇게 누가 취득하는 거죠? 지금 여기 조합이 취득하고 있죠, 조합이. 뭐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죠.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자는 지금 누구란 얘기냐면 조합이 취득합니다, 여러분. 조합이. 자, 이때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바로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조합원용으로 이게 말이 나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조합의 명의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줘야 될 거라면 조합원에게 줘야 되는 거라면 이때는 취득 명의자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이거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봐서 이때는 취득세를 누가 내라는 얘기라면 조합원이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면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면 자, 우리 여기 재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재건축. 그러면 당초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에다 재건축 주택을 신축한 거죠. 그래서 요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됐어. 그럼 요 완성된 요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보존 등기를 조합의 명의로 하는데 이때 당초 요 완성된 건물 아파트는 크게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즉 일반 분양료로 구분되는데 이때 당초 조합원에 돌려다 것은 비록 명의는 누구지만 조합의 명의 취득했더라도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걸 본다? 바로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 그 얘기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그 신규 아파트는 누가 취득한 걸로 말하면 바로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더라도 바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취득한 걸 본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그냥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냥 누구 명의로 나면 조합원용으로 라는 말이 나면 그냥 설사 조합이다 라고 해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거기 단서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밑줄.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건 뭐라고 하죠? 비조합원용을 말하는 거죠. 비조합원용.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해서 아파트 신축하잖아. 그러면 그 신축한 아파트를 두 사람한테 나눠주겠죠. 누구한테? 조합원과 일반 분양이잖아. 그래서 당초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조합원용으로 그 신축된 아파트를 배분해 주는 것이고 이 건설비를 충당해서 일반 분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반 분양한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면 비조합원용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때 조합주택용 부동산용 일반 분양용인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은 뭐는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 보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제외한다는 것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가 됩니다. 요거를 가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분들 계신데 이분은 지금 우리 재건축의 개념을 전혀 떠올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요 문구만 보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다시 해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지표 둔촌 재건축 아시죠 여러분? 자, 강동구 둔촌도 우리 단교 신화일의 최대의 우리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완성된 아파트를 여러분 두 사람한테 나눠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당초 조합원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조합원에게 줄 때에 그 건설비를 충당해서 그 조합원에게 줘야 할 아파트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비로 건설비 충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때에 조합 그냥 외워 그냥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에서 여기 써져 있잖아. 조합원용 그냥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 보는 거고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거로 말하면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뭐죠, 여러분?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받았다. 부동산 등을 상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는 상속받은 그 취득물건,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을 그 누가 상속인 각자죠, 뭐 상속인 각자가 그 물건을 뭐 한 거를 본다면 취득한 걸 보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을 주고 돌아가신 거죠. 이때 A 부동산을 갑이 상속을 받았고 B 부동산을 을이 상속을 받았고 C 부동산을 병이 상속을 받았다 봅시다. 그럼 이때 A 부동산은 갑이 상속을 받았고 B 부동산은 을이 상속을 받았고 C 부동산은 병이 상속을 받았다. 그럼 이때 취득세는 누가 내는가? 각자 갑을 병이 자기가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취득한 걸 넣어서 취득세 각자 내라 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이거 지분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분을 취득할 때는 뭐야, 여러분? 공동상속을 받은 거죠. 항상 공동상속일 때는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부담하는 거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갑시다. 한때 요 5번 바로 뭐죠, 여러분? 과점주주죠. 과점주. 요 과주주는 뭐예요? 우리 19회 때라든지 23회 때라든지 26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과점주주도 어쨌거나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출제된 이유는 또다시 나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점주주. 자,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자, 요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이죠. 여러분 비상장법인.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자면 코스피라고 하죠. 보통. 요 코스피를 제외한 유가증권에 상장된 상장법인을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비상장법인 없다. 그래서 이 비상장법인이 뭐를 취득하면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식이죠. 뭐.
근데 우리 상법상 해서는 여러분 주식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뭐 나누죠.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죄송합니다. 유한회사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식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상장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 몇 프로 초과하면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뭐 한 거죠, 여러분? 초과하는 거죠. 그럼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죠. 그럼 이 사람은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비상장 법인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최대 주주. 그러니까 이 법인을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법인의 명의로 뭘 취득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한 거죠.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이미 취득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동산 취득에서 누가? 법인이 뭘 냈어요? 이미 취득을 낸 거죠. 예, 취득을 냈죠. 근데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이 최대 주주에서 누구? 사실상 지배자인 누구?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과점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몇 프로를 초과하여? 50%를 초과하여 무슨 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이 법인의 명의를 이미 뭘 냈지만 취득세를 누가 냈지만 법인이 냈지만 이 과점주주가 이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여러분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 한 번 더 취득세 내. 그 얘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과점주주 이 간주 취득이 된 거죠. 이미 이 부동산의 취득에서 누가? 법인이 취득세를 냈는데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함으로써 최대 주주가로서 되어 사실상 지배자인 과점주주가 되면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 뭐 내라는 얘기라면 취득세 뭐 더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요 과점주주 이 간주취득은 항상 무슨 과세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이중 과세 성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바로 과점주주, 즉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50% 초과한 주주가 되면은 그때는 누가?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뭐를?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봐서 취득한 거로 봐서 예, 우리 과점주주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미 법인이 취득했는데 또 과점주주가 한 번 더 내니까 무슨 과세 성격이 있다 그러면 이중 과세 성격이 나죠. 아시겠죠, 여러분? 다 주의할 사항이 있죠. 다만 이 비상장 법인을 모았다면 설립할 때 비상장 법인을 모았다면 설립할 때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을 모았을 때는 설립할 때 과점주주 즉 50%를 초과한 주주가 있더라도 이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제외한다. 과세에 대해서 제외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과점주는 50%를 초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0%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몇 프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의 이 지분율은 자기의 과세 지분율은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00% 갖고 있다면 100% 다 내면 되는 건데 100%가 아닌 일부분 갖고 있다면 50%를 초과하여 일부분 갖고 있을 때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만 내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 과세 지분율은요. 과세 지분은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요. 첫째, 최초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그래서 항상 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주는 반드시 법인을 모한다면 설립한 후에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고 법인을 설립할 때 애초부터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처음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이때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그날 지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다 과세 지분율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법인은 뭐예요? 처음 우리가 설립한 후에
주식 등을 추가 취득해서 뭐가 됐다? 최초로 과점 주주였다. 그럼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의 지분 모두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비상장 법인을 설립할 때 갑이라는 주주가 지분율을 몇 프로 갖고 있으면 40%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장을 설립할 때 갑은 몇 프로 갖고 있다 그러면 40%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과점 주주이 아니죠 여러분? 설사 과점 주주 50% 초과했다도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설립한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한 거죠. 몇 프로 취득했냐 봤더니 15% 추가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 40% 갖고 있었는데 그 후에 설립한 후에 얼마를 15% 추가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죠, 여러분? 55%가 된 거죠. 자, 그러면 55%가 있으니까 50% 초과해서 안 했어? 했죠. 55% 초과했으니까 이제 처음은 과점주가 된 거죠.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죠? 그러면 최초로 50% 초과했을 때 취득한 지분율 몇 프로지만 15%지만 이때는 15%만 취득한 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지분 몇 프로? 55%. 이거를 바로 과세 지분율 하겠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바로 이게 과세 법인을 설립한 후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될 때 과세가 되는 지분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무슨 상태예요, 여러분? 과점 주주인 상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다시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그 이전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그 이전에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으면 여러분 증가를 했다. 그때는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때는 바로 어떤 부분만 그 증가분만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증가분. 과거에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바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것만 증가분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55%가 무슨 상태죠? 과점 주주인 상태죠. 자 그래서 5%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럼 지분율이 이제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60%가 된 거죠. 이때 나는 이미 최초로 과점 주주가 5% 돼서 취득세 냈죠. 근데 이미 추가로 몇 프로? 5% 추가 취득한 거죠. 그래서 몇 프로가 됐으면 60%. 그럼 이때 과점 주주인 상태가 됐을 때 이미 과점 주주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했을 때는 과거를 물어. 과거의 최고 지분율. 그럼 과거 최고 지분율 몇 프로냐면 55%를 요걸 뭐 했어?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이때 바로 과세가 되는 지분율 몇 프로냐면 증가분. 과거의 최고 지분율 5%만 과세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5%만 내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60%인 상태에서 60% 주식을 일부 좀 처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3% 처분했다 봅시다. 3% 처분. 그럼 여러분 항상 과점주주 이 간주 취득은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하는 거고 여러분 처분할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어쨌거나 지분율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57% 떨어졌죠? 그럼 이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또 재취득합니다. 그래서 재취득을 해서 지분율 몇 프로 취득했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8% 추가 취득했습니다. 8% 추가 취득. 그러면 57%인 상태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8% 추가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분율 몇 프로인 거죠, 여러분? 65%인가요, 여러분? 65% 됐다 봅시다. 과점 주주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과점 주주에서 이미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증가됐죠? 그럼 이때 8% 추가 취득해서 65%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비록 추가 취득한 것은 몇 프로지만 8%지만 8%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과점 주주에서 최고 지분을 몇 프로죠? 이 추가 취득하기 전에 최고 지분은 몇 프로였어요? 60%죠, 60%.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 취득한 거. 그러니까 몇 프로 초과 취득했죠, 여러분? 바로 5% 초과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추가 취득한 지분율은 몇 프로지만 8%지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만이다, 여러분? 5%만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되기 전에 최고 지분을 찾고 그걸 뭐 하실 때만 초과했을 때의 그 증가분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처분했어. 그래서 50% 이하가 되면 이제 과점 주주가 아닌 거죠.
그러다가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역시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최고 지분을 찾고 그 최고 지분을 뭐한 것만 이러면 증가한 것만 우리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몇 프로죠, 여러분? 65%인 상태죠. 자, 65% 여러분 우리 과감하게 20%를 처분했습니다. 몇 프로 처분했다, 여러분? 20% 처분했습니다. 그럼 20% 처분했으니까 이제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죠, 여러분? 65%에서 20% 처분했으니까 몇 프로, 여러분? 45%가 된 거죠? 자, 65 빼기 20 해보세요. 그럼 40%. 그럼 이제 50% 이하가 됐으니까 이제 과점 주주 아니야? 아니죠. 네. 그럼 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잘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45%인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 다시 주식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몇 프로 처분했냐 봤더니 25% 추가 취득했답시다. 25%. 45%에서 25% 추가 취득했답니다. 그럼 지분이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45 더하기 20하니까 얼마라면 70%죠. 그러면 다시 50% 초과세가 다시 뭐가 됐죠, 여러분?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거면 다시 과점주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때 추가 취득한 지분율은 몇 프로지만 25%지만 이 추가 취득하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과세되는 지분율은 이게 아니라 그 전 과점주주했을 때 그 증가되기 이전 최고 지분율 몇 프로였죠? 65%죠. 요거를 초과한 거 몇 프로만 5%만 과세를 합니다. 5%. 최고 지분율 65% 초과한 것만 아시겠죠? 지금 최고 지분율 70%에서 그전 최고 지분율 65% 뺀 거죠. 그래서 몇 프로만? 5%만 과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한 지분은 몇 프로지만 25%지만 25%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과점 주주였을 때 65% 초과한 것만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27쪽의 과세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재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래서 최초 이미 다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28쪽에 보시면요. 28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기본 통칙, 지방세법상 기본 통칙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때 이 통칙에서 여러분 우리 1번은 한 번 정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기는 거죠, 여러분. 갑이 소유하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갑이 취득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여러분?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누가 을이 요 등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등기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 그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지금 채권자인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갑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한 거죠. 그럼 이때 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는 갑이 내는 거냐 을이 내는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을은 비록 등기 신청은 누가 했지만 채권자인 을이 했지만 등기 명의는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갑이 등기 명의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가 여러분?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론 내면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 여기 밑쳐주세요. 등기 신청은 누가? 을이. 등기 명의는 갑이. 그러면 이때는 등기 명의자인 갑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역시 누구죠? 소유권 보존 등기자 밑줄 바로 얘가 등기 명의자가 되는 거니까 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쪽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나오는 기본 통칙은 그냥 눈팅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29쪽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크게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인 부동산이죠.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이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뭐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죠, 여러분?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장비, 그다음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또 뭐 임목 등을 말한다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는 크게 법률상 권리인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요 세 가지만이죠. 광어양. 여기다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률상 권리는 여러분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광어, 양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으로서 바로 우리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초점은 광어양이라 초점을 맞추셨다. 법률상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광어권과 어권과 양식어권이 한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뭐 특허권 등의 무채재산권이라든지 여러분 특허권 뭐 등 여러 가지 법률상 권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무채재산권 이런 거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우리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우리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택 분양권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줍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뭐 또는 소규모 재건축 조합 입주권이라든지 아파트 당첨권은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만이다? 광어양만이고 광어양을 제외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별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면 포함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닐지언정 세대별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1주차 때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